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해커 스텝스 독해 손승미 강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우리 2023년 1월 탭스 독해 적중 예상 특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먼저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료실에 들어가시면요. 총 7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7문제를 한 8분 30초의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푸시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요. 빈칸 채우는 문제고요. 빈칸을 먼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빈칸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틴 루터가요 9550s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문서다. 문서라고 하는 명사람의 뒤에 대시니까 소식하는 구조가 될 거고요. 블랭크한 문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잡으셔야 되겠죠. 과연 이 95 thesis라고 하는 이 문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거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정보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보시면 나와 있어요. 바로 이 문서는요. 챌린지했다, 이 의를 제기를 했다라는 거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어떤 가르침과 관행에 대해서 이 의를 제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별로 안 좋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서 C번 같은 경우는 절대로 될 수가 없겠죠. 그죠? C번에 보시면 기독교가 유럽에서 가장 큰 종교가 되게끔 하게 했다? 이거 아니잖아. 오히려 사실 뭡니까? 기독교는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키워주지는 못하겠죠. C번 우선 소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A, B, D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좀 더 정보 가볼까요? 두 번째 정보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put force 했던, put force 하게 되면 제시하다. 다시 말하면 마틴 루터가 제시했던 이 생각들, 다시 말하면 이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요. 널리 받아들여지게 됐어요. 북유럽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나오죠. 세 번째, 그러나 남유럽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어떤 믿음을 계속 이어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우리가 한번 통합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이 문서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어떤 관행이나 또는 가르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 또한 두 번째는 바로 그 마틴 루터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북유럽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남유럽 사람들은 그래도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어쨌든 의지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들 우리가 통합적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될 수가 있겠느냐. 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의 빈칸을 채우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 이제 그 단락의 주제나 요지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통합적으로 보게 되면 뭘로 갈 수가 있겠느냐? 답은 D번으로 가게 될 거다. 북유럽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유럽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런 것들을 슬쩍 뭘로 뺐습니까? 분열을 좀 만들어냈다.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서로 이제 유럽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보다 보니까 분열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문제는요. 연결어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연결어 문제 푸실 때는 먼저 보기를 확인을 해주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연결어 문제는 뜻을 집어넣는 문제가 아니다. 이 논리적인 프레임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A번에 보시면 similarly입니다. similarly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더 갈 수가 있어야 되겠죠. likewise라는 표현이 있죠. 다 똑같이 뭡니까?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가 이 마찬가지로의 뜻을 알아둘 게 아니라 프레임을 알아두셔야 되죠. 얘네들의 프레임은 소위 뭐냐? 앞뒤 문장을 보셨을 때 논리는 같지만 소위 상황이나 대상이 다른 프레임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앞쪽에 보시면 혹시라도 more function, 오작동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겠다라는 문장이 나오게 되고, 뒷문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 내부 장치에 문제가 있으면 3년 동안 보장을 해줄 때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이런 마찬가지로라는 표현이 될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뒤 문장을 보셨을 때 보장이라는 논리는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다르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나와 있는 마찬가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번에 보시면 however입니다. however 하게 되면 그러나죠. 그쵸? 우리 대조적인 상황으로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C번에 보시면 therefore입니다. therefore 하게 되면 그러므로 원인과 결과를 연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번 같은 경우 우리가 소위 이제 뭐라고 합니까? 추가 연결어, 첨가 연결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앞뒤 문장 보셨을 때요.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저런 내용도 있어요. 라고 프레임이 될 거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 저런 내용이라는 게 이런 내용하고는 사실 뭡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줘야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서점을 광고를 합니다. 그럴 때 앞에 문장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 우리 $50 이상 사면요. 무료로 배송을 해줄게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뒷문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책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요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이런 추가, 첨가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다. 즉 서점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저런 내용도 있어요. 라고는 프레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런 거를 머릿속에 좀 주시고 한번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문 먼저 이제 연결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앞뒤 문장 보셔야 되겠죠.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산물은요 영양이 상당히 풍부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가 많이 들어가 있답니까?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그쪽 보니까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의 중요한 구성 요소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뭔가 연결어 나오고 뒤쪽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게에서 지금 팔려지고 있는 해산물들의 상당수들이요 지금 뭐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느냐? contaminate니까 뭡니까? 그렇죠. 오염하다.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즉 해로운 박테리아로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이때 갈 수 있는 프레임은 뭐가 될 수가 있을 거냐? 지금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앞뒤 문장 보셨을 때 보장, 소위 논리는 같지만 소위 대상이나 상황이 다른 프레임으로 가져야 될 거냐? 아니면 소위 대조적인 상황으로 가져야 될 거냐? 아니면 원인과 결과적인 부분으로 가져야 될 거냐?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도 있어요 라고 프레임으로 가져야 될 거냐? 이때 갈 수 있는 건 B번으로 가셔야 되겠죠. 영양적인 부분으로 갔을 때 또는 어떻게 보면 건강적인 어떤 부분으로 갔을 때 앞쪽에는 아까 보니까 뭐였습니까? 세포의 어떤 구성요소다. 상당히 어떤 건강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뒤쪽 문장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소위 해로운 어떤 박테리아로 오염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쪽에는 건강한 부분에 대한 부분, 뒤쪽엔 건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때 쓸 수 있는 프레임이 바로 지금처럼 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나 라고 하는 연결을 가져야 되겠죠. 자, 우리 이번에는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요.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 유형이고요. 저희가 이 유형의 문제를 푸실 때는 그쵸. 먼저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A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지문에 대한 주제 또는 중심 소재가 뭔지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셔야 될 거다. 그리고 그 중심 소재 또는 주제를 파악하시고 나서 A, B, C, D에서 그 내용과 관련이 없는 걸 우리가 좀 골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형의 문제는 A 다음에 B 나오는 게 맞아, B 다음에 C 나오는 게 맞아, C 다음에 D 나오는 게 맞아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아닌 정확한 주제 파악을 통해서 그 주제와 관련이 없는 아이를 좀 골라줘야 될 거다. 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답니다. 뭐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느냐? 아마 선거운동에 참여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대요. 다가오는 주지사 선거에 대한 선거운동에 참여할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뒤쪽 내용도요. 다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쭉쭉 나와줘야 돼요. 자, A번 가볼게요. 행정부에 따르면요. 대통령은요. 아마 먼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뭘 하기 위해서요. 유권자들한테요. 뭐 하라고 소위 지지를 하려고 공화당 후보를 좀 지지하게끔 나름대로 이제 우리 유권자들한테 나름대로 좀 부추기고 장려하기 위해서 아마 이 먼로라는 지역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B번에 보시면요. 주지사는요. 선출이 됩니다. 4년마다 선출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C번에 보시면요. 이 후보자는요. 바라고 있습니다. 뭐를 바라고 있느냐? 대통령의 엄청난 인기가 아무래도 좀 부추기지 않을까? 유권자들한테 뭐 하게끔 소위 투표소로 가게끔 부추기지 않을까? 내심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선거는요. 이번 토요일 즉 11월
12일 토요일 날 열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봐서는 다 이거 선거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자, 우리 여기서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죠. 소위 말해 특정화된 부분과 일반화된 부분을 우리가 구분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요. 소위 뭡니까? 우리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이 주지사 선거와 관련된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소위 뭡니까? B번 같은 경우에 이거는 특정 부분이 아니라 일반스러운 어떤 그런 선거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B번으로 가져야 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유형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일반화된 부분과 특정화된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죠. 자, 우리 이번에는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보니까 주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좀 소재는 또 준 것 같아요. 해켈의 이 진화를 표시한 이 나무, 도표. 요거에 대한 주제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는요 조금 더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냥 메인 포인트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정확히 뭐뭐에 대한 메인 포인트는 뭐야 라고 한다는 건 우리가 어쨌든 소재를 좀 정확히 좀 준 거기 때문에 이 소재와 관련된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소위 주제화시킬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또 항상 기억을 하실 건 주제라고 한다는 건 이건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라 통합적인 내용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항상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번 지문을 잠깐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자 우리 해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요. 나름대로 이 진화의 어떤 역사를 좀 표현하려고 어떤 형태를 좀 썼느냐 보니까 나무 형태로 아마 이 진화의 역사를 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나 보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항상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될 거는 주제 문제에서는 중간중간에 보이는 연결어 같은 것들도 우리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거다. 대표적으로 뭐 그러나 소위 대조적인 어떤 상황. 그럼 이제 그 뒷내용이 좀 중요하다고 보셔야 될 것이고, 아까 저희가 또 연결어 문제에서 봤었지만, 소위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적인 부분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어들도 결국 뒤쪽에 이제 결과적인 부분이 또 중요하게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지문을 보셨겠지만, 이제 요 however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해켈이라는 사람이 진화의 어떤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무 형태로 만들어냈고, 자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요 실제로 제대로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여기서는요. 이 해켈이라는 사람이 진화의 어떤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무 어떤 이런 표를 사용을 했지만 이거 여기서 디픽션이라는 게 결국 이제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표현 실제로는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통합적인 부분으로 가셨을 때 답을 우리가 뭘로 갈 수가 있겠느냐? 자, 보니까 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뭐겠습니까? 답은 A번으로 가져야 될 거다. 바로 이 해켈의 어떤 이런 진화를 다루는 이런 어떤 나무표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사실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소위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좀 가져야 될 거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단어를 잠깐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까 보시면 이제 comprehend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comprehend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첫 번째 뜻으로는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해하는 걸 좀 쉽게 만들기 위해서 나무표로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comprehend 같은 경우에는 또 두 번째 뜻이 뭐가 될 수 있느냐? 포괄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omprehensive training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포괄적인 훈련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또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있어요. apprehe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apprehend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 뜻으로 좀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뜻은 체포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이해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은 염려하다, 우려하다입니다. 자, 첫 번째는 체포하다, 두 번째는 이해하다, 세 번째는 염려, 우려하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어 하나 또 비슷한 거 하나 더 있어요. 자, reprehend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다 비슷하게 다 생겼죠? prehend, 얘도 이제 prehend, 다 이제 prehend로 이렇게 끝났어요. reprehend는요, 한 가지 뜻으로만 좀 정리를 해두시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꾸짖고, 비난하고, 질책하다의 뜻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다 비슷하게 좀 생겼습니다. prehend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 우리 comprehend 하게 되면 이해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괄하다. 그 다음에 우리 apprehend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해하다, 두 번째 체포하다, 세 번째 염려하다, 우려하다. 그 다음 마지막 우리 reprehend 같은 경우에 딱 한 가지 뜻, 소위 누군가
누군가를 꾸짖고 비난하고 질책하다 이 뜻이 될 수 있다는 거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거 중요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잘 좀 정리를 해 두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요 추론 문제, 그죠? 필자가 가장 동의할 것 같은 문장이 뭐냐? 직접적으로 소위 infer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아도 결국 이제 추론 문제다. 저희가 이제 추론 문제를 푸실 때 접근법은 지문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지문 내용만 가지고 다이렉트로 추론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지문에 나와 있는 근거만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해줘야 될 거다. 자, 우리 지문 내용을 보셨으니까 제가 한번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요, 종종 나한테 소위 이제 편지를 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위해서. 그런데 뭐에 대한 조언이냐? deal with죠. 우리 deal with 하게 되면 어떤 문제나 상황 같은 거를 다루고 처리하고 해결하다. 그래서 우리 deal with 말고도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올 수 있죠. handle이라든지 address라든지 하나 더 갈까요? tackle 이런 단어들. 그래서 tackle이나 또는 handle, 그 다음에 address 다 똑같이 뭡니까? 무언가를 어떤 문제나 상황 같은 걸 다루고 처리하고 해결하던데. 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한테 이 소위 조언을 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쓴다. 그런데 뭐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10대들의 어떤 이런 행동들이죠. 예를 들어서 담배 핀다든지 술 마신다든지 또는 마약을 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어쨌든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언을 위해서 본인한테 이제 편지를 좀 많이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 확실하게 좀 해주고 싶어. 부모들한테 뭐를 좀 확실하게 해주고 싶으냐. 바로 이 10대들의 무모한 행동은 due to 뭐뭐 때문이다. 그런데 seldom 드물다. 그냥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뭐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도덕적이거나 지적인 어떤 failing 하게 되면 결함.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도덕적이거나 또는 어떤 지적인 부분에 대한 결함 때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요. 두 가지 심리학적인 어떤 시스템 때문으로 좀 문제가 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할 때는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심리학적인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좀 더 가볼게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시스템이 바로 뭐냐? 첫 번째 시스템은 바로 이제 사람들이 reward 하게 되면 어떤 보상이나 보답을 좀 어떻게 예상하고 기대하는지를 관장하는 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시스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스템 뭐냐? 자기 통제를 관할하고 있는 아이가 또 이제 두 번째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첫 번째 시스템, 다시 말하면 소위 이제 보상이나 보답을 좀 기대하고 예상하는 걸 좀 관장하는 그 첫 번째 시스템은 사춘기 동안에 성숙이 되지만 두 번째 시스템, 다시 말하면 자기 통제를 관할하는 이 두 번째 시스템은요, 성인 초기에 난으로 뭡니까?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10대들은요, 뭔가를 좀 이제 리워딩입니다. 약간 보상, 보답, 내지는 어떤 즐거운 부분을 좀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임펄스하게 되면 어떤 충동이 상당히 강하게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바로 이런 충동을 소위 컨테인할 수 있는, 우리 컨테인의 뜻이 뭐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무언가를 포함하고 함유하고 뭐뭐가 들어있다는 뜻이지만 또 컨테인 뜻이 또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뭔가를 저지하다. 바로 이런 충동을 좀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면 아까 보시면 자기 통제를 관할하는 그 두 번째 시스템은 언제 조금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까? 성인 초기에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뒷내용은 앞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부연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될 수가 있겠느냐? 답이를 쓴 건 뭐겠습니까? 답은 그렇죠. 위에 보시면 C번으로 가져야 되겠죠. 부모들 소위 블레임해서는 안 돼. 내 책임이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아까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쨌든 그런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부모 책임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자, 우리 이번에는 6번,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지문 2문항의 문제고요.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죠. 1지문 2문항의 문제는 먼저 문제를 확인을 해주시고 나서
문제에서 요하는 답을 지문에 좀 뽑아내준다는 느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지문, 2문항 문제는 지문 다 보시고 답 나와라가 아니라 먼저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문제에서 요하는 답을 지문에서 뽑아내준다는 느낌으로 좀 가져야 될 거다. 자, 우선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6번 문제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연 예술의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는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문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그대로 주진 않을 수 있다.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소위 이제 패러프레이즈라는 방식을 쓸 수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우리가 6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공연 예술의 특징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보셨으니까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바로 이 특징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홀마크라는 단어로 지금 쓰고 있어요. 홀마크도 역시나 똑같이 뜻은 뭡니까? 특징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이런 정의들은 뭐 나름대로 실패를 하고 있다. 잡아내는 거에 대해서 소위 특징을 좀 잡아내는 거 실패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바로 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반항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feature란 단어를 슬쩍 뭘로 빼고 있고 홀마크로 지금 빼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바로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반항적인 좀 특징을 갖고 있다,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답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반항적이다라고 하는 부분 지금 나오죠? 그렇죠. 답은 D번으로 가주셔야 되겠죠. 그 반항적이다라는 부분을 슬쩍 뭘로 뺐습니까? resistance라고 하는 소위 약간 저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D번으로 좀 가주셔야 될 것 같고요.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correct 문제죠. 자, 우리 correct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먼저 보시고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좀 비교 대조하면서 좀 보셔야 될 거다.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 수 있다.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꿔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 뭐에 대해 옳은 거냐? 미래주의자들에 대해서 옳은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they들은 다 미래주의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기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 표현 한번 비교 대조 한번 해보죠. 자, A번 보시면요. 미래주의자들은요. 공연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이탈리아에서 1970년대. 자, 우리 숫자 나오게 되면 숫자 보여요. 자, 우리 한번 지문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보니까 우리 1970년대라고 하는 부분을 보니까 저기 보이네. 여기 있어요. 자, 여기 가보시면 될 것 같아. 보니까 공연 예술이라고 하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지가 않았다. 1970년대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1970년대는 소위 공연을 시작한 시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용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아닐 것 같고요. 좀 더 가볼까요? 자, B번에 보시면요. 미래주의자들은요. 작품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뭐를 이용해서요? 비전통적인 어떤 표현의 수단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또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 한번 좀 찾아가 볼까요? 보니까 비전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미래주의자들은요. 거부했어요. 이런 어떤 해석들, 뭐 위쪽에 나와 있는 거 그냥 가보. 그러면서 푸시, 밀어붙였다. 새로운 어떤 표현 방식들을 밀어붙였다. 그런데 그 표현 방식들이 바로 어떤 거냐? 명사 다음에 뒤에 대시니까 수식하는 구조, defy, 거부하는 전통적인 어떤 매체의 한계를 거부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어떤 매체 한계를 거부한다. 이 부분이 결국은 뭐로 가는 거겠습니까? 비전통적인 수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뭐다? 답은 B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C번에 보시면요. 그들은요. 상당히 면밀하게 이제 일을 했다. 누구랑 같이 소위 예술학교나 또는 갤러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좀 면밀하게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보니까 아까 우리 학교 그 다음에 갤러리 부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소위 어떤 일을 같이 했다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냥 학교와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나 또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해줬다라는 정도로만 나와 있지 같이 뭐 일을 했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 D번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미래주의자들은요.
특정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느냐? 나름대로 대상으로서. 그런데 어떤 대상이냐? 존경되어야 될 그런 대상으로서 바라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우리 지문을 보니까 맨 마지막 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미래주의자들은요, 소위 이제 이 계승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나름대로 이 예술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넘어서 바로 나름대로 이제 그림이나 조각품이나 또는 어떤 극장, 그다음에 음악을 넘어서 예술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예술에 대해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술의 범위를 좀 더 확대시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뭐냐? 그렇죠? 답은 B번으로 가줘야 되겠죠. 자, 우리 오늘도요 역시 좋은 문제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 오늘 영상에서 혹시라도 놓치셨거나 또는 어려우셨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또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은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점수 잡는 Hackers.